안녕하세요. 백나무 튜브의 큰나무입니다. 오늘도 또 제가 여러분들과 행설수설하기 위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사실은 이 컨텐츠를 여러분에게 내보내려고 하다가 어떻게 잘못 들어서 내 별명, 자기 변명, 결국은 내 변명만 하다가 끝이 났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그런 또 주제로 결국은 내 변명, 여러분들이 듣고 얼마나 내 변명이 그게 정당했는지 합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저도 또 하나의 성인이라고 해도 아직도 인간이다 보니까 내 변명을 하면서 지난번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실 줄 믿고 오늘의 컨텐츠는 본성불변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이 말은 누가 한 것이냐면은 아마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고 또 기억하고 있는 소크라테스의 말입니다. 본성불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소크라테스가 이런 정말 어떤 철학적인 그런 말로 많은 그 사람들의 어떤 공감을 샀던 이러한 그 명언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또 어떤 면에서는 또 글쎄 좋은 면도 있겠지만 나쁜 면에서는 또 부끄러워해야 할 그런 어떤 약점입니다. 사람은 그러잖아요. 좋은 사람을 가지고는 이런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회에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다양한 이유로 서로 다투고 또 서로 미워하고 질시도 하고 질투도 하고 싸움도 하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을 향해서 야, 너 생긴 대로 노는구나. 야, 내가 널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널 정말 보아왔지만 하나도 변하지 않았네. 그대로야. 어쩌면 그렇게 어렸을 때도 그렇게 그냥 독종이고 그냥 악종이었는데 어쩌면 지금 성인이 되고 어른이 되었는데도 하나도 변한 게 없네. 예? 그 말. 그게 즉 말하자면 본성불변의 어떤 인간의 그 자연적인 법칙이라고 할까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말이 뭡니까? 어떤 사람이 좀 변했어. 야, 저 사람 좀 변한 것 같은데, 저 친구 좀 변한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나오는 말이 뭐 있습니까? 칭찬이 나오기보다는 우리 인간들의 특히 한국인들 남의 칭찬에 인색하죠. 그래서 칭찬이 나오기 전에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빈정대면서 하는 소리가 야, 사람 변하면 어떻게 된대, 골로 간대, 죽는데 하는 말로 그렇게 또 빈정됩니다. 야, 사람이 변하면은 어떻게 된대 하는 그 말로 빈정되는 그러한 많은 우리 글쎄 국민성이라고 할까요? 참 어떻게 나쁜 말로 말하면 정말 못된 버릇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크라테스가 몇백 년 전에 다 이미 그거를 사람들에게 공표했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글쎄 100%라고 한다면은 아니라고들 하겠죠. 사실 이 세상에 100%가 어디 있습니까? 소위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100%라고 하는 말은 글쎄
신에게나 해당되는 말이 되겠죠. 인간은 100%라고 하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변하지 않는 것 같은데 변한 것도 있어요. 근데 그 변한 것이 나쁜 거에서 좋은 것으로 변했다면은 이런 말을 또 쓰지도 않고, 야, 그 사람 좀 뭐 사람 됐어. 야,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은, 야, 정말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아, 저렇게 정말 좋은 사람으로 변했어. 이해도 많고 이제는 남도 많이 배려하고, 너무나 변한 것 같아. 그럴 때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 의미보다는 변하지 않았는데 의외네 저렇게 변했네 하고 놀라움의 표시겠죠. 놀라움의 표시예요, 그것이. 그러나 사람들이 그 잠시는 그렇게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이유와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다시 부닥치고 또 어떤 그냥 사람 상대하는데 필요해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그 생각이 퇴색되고 또 변해버려요. 왜 그래야 됩니까? 나 그 도대체 이해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나온 실질의 본성불변이지만 거기에 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다면은 세상과 사회에 부끄럽지 않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한번 제가 조사도 해봤고 또 사람들에게 물어도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과 사회에 내가 부끄럽지 않은 인간, 부끄럽지 않은 존재가 될 것인가를.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지금 대한민국 바닥과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을 보면은 야, 거기에 무슨 인간미가 있습니까? 뭐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는 정말 솔직한 말로 인권을 생각하는 어떤 배려심들이 있습니까? 아니죠. 각자, 각국, 각 지도자 나름대로 리더라고 하는 것들 그 사람들의 주관이나 욕심, 철학적인 그런 이유를 대고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잖아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국회 정치바닥에서 일어나는 일, 국회의사당 안에서 일어나는 거의 정말 뭐 글쎄 하루도 안 빠지고 일어나는 그냥 떼쓰고 악쓰고 조롱하고 또 거기에 핑계대고 이유대고 뭐 서로가 지지 않으려고 그냥 서로 불꽃을 튀깁니다. 불꽃을 튀겨요. 말 같지도 않은 그런 행동이나 말들로 소위 국회의사당 국민의 대표라고 자처하는 자들이 하는 질문이 유치하고 어린애 장난반도 못한 짓들을 지금 하나도 부끄럼도 없이 뻔뻔스럽게 지금 저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이미 제가 방송에서 지난번에 내보낸 적도 있어요. 생긴 대로 논다고.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가끔가다 방송을 보면서 글쎄 그냥 제 개인적으로 내 생각으로 말을 해볼게요. 저 인간은 왜 저렇게 말이 많지? 왜 저렇게 뻔뻔스럽지? 왜 저렇게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자가 저렇게밖에 못하나? 하는 사람들의 내가 관상을 보니까 하나같이 거기에서 무슨 어떤 인간미라든가 뭐 인성이라든가 남을 배려하고 용서하고 하는 그런 너그러움이라는 거는 손톱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부 표독스럽고 전부 뭔가 그냥 나만 건드리기만 해봐라. 그냥 전부 정말 어떻게 해버린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 안 보이더군요. 그런 자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고 있고 그런 자들이 국민의 대표라고 자처하고 있고 그런 자들이 나라의 어떤 중요한 직책이라든가 고난을 갖고 휘둘른다고 보면은 그 나라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여태까지 그냥 이 정도 올라온 것도 기적이라고 저는 봅니다. 솔직한 얘기로. 기적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 선진국이 된 것처럼 선진국이라고 자칭 그냥 자처하면서
조금 또 못 사는 또 뭔가 이런 후진국 각 무슨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남미라든지 글쎄 자신들이 평가해서 저 우리나라보다 못해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깔보고 업심여기고 말 막하고 내려다보고 그냥 무슨 자기는 무슨 세련된 인간처럼 생각하면서 뭔가 소위 갑질들을 하더라고요. 갑질들을 해요. 물론 우리가 같은 이 미국 땅에서도 잘 사는 사람 있고 못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중간치도 있잖아요. 세상이 존재하는 한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그래서 나타난 게 공산주의 아니에요. 전부 평등하게 서로 똑같은 평등한 대접을 받고 평등하게 살자고 그 만들어낸 이론이 공산주의 아니에요. 근데 그럼 그렇게 평등하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응? 그자들이 평등하게 지금 그 국민을 대하고 평등하게 살고 있어요. 거기에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인간들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듣고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 그 속에 들어있는 거는 뭐 막 정말 써먹지도 못하는 어떤 지식은 쌓일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가지고 있는 본성들, 타고난 본성들, 그것이 나중에 어느 정도 무슨 어떤 일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성장하고 어른이 되면은 욕심이 생기면서 내 욕심이 돼서 내 욕심을 이루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거기에 본성이 나오는 겁니다. 본성이. 그래서 거기 그 자리에 올라갈 때까지는 갖은 미사리하고 달콤한 소리로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곤모술수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쓰면서 올라가고 나면 언제 내가 너희들한테 달콤한 말을 했어? 이제 나는 리더야. 나는 내가 이 나라를 책임진 사람이야. 니네들 내 말대로 해. 내 맘대로 안 하면 내 말대로 안 하면 너희들은 그만한 대가를 치를 거야. 하는 이런 공갈 협박이나 내뱉으면서 지 생긴 대로 놉니다. 생긴 대로 노나요. 거의 90% 이상은 맞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나라에서 말썽 피는 자들, 뻔뻔한 자들, 순양아치 같은 존재들, 사기꾼 같은 존재들, 각 나라에 리더급 되면서 좀 옳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고집하는 자들의 한번 관상들을 보십시오. 생긴 대로 노는지 안 노는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 참 글쎄 우리하고 같은 동시대에 산 사람은 아니지만 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것. 왜 이런 말이 나왔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소크라테스 철학자지만 많은 고통과 고난을 겪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서 최후를 맞이한 사람 아닙니까? 고통과 고난을 겪다 보니까 이러한 인간의 본성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인간의 본성의 본질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악해지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사회에 부끄럽지 않은 인간이 되려고 하는 조건에 모두 반대겠죠. 반대적인 어떤 그런 상황에서 아마 그 본성을 표독스럽게 나타낼 겁니다. 도덕적 행동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물 건너간 정말 하나의 지나간 버스가 되는 것이고 존중과 이해, 남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은 손끝만큼도 없죠. 존중이 아니라 반대로 니네들이 나를 존중해. 나는 리더야. 나는 니네들의 모든 어떤 지도자야 하면서 지도자가 돼서 국민의 저는 신복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하면서 그 자리에 달콤한 소리로 올라온 자가 나중에는 반대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이 살다 보면은 이런 정말 악유, 그러니까 서로 분쟁 이런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생긴 게 재판, 사법부고, 그래서 재판관이라고 하는 게 생긴 거 아니에요? 왜? 인간 대 인간으로서는 절대로 좋은 타협이나 협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것이 사법부고 재판관이라고 하는 말이 생기는 겁니다. 절대 내가 권력자가 되고 이 사회에 뻔뻔한 리더가 되면은 이미 체면은 다 물 건너갔기 때문에 타협과 협력 없죠. 따라와, 복종, 그리고 순종해. 그 말밖에 없겠죠. 그 생각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본성불변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100% 증명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자들이 하는 행동을 볼 때 그냥 분명히 그냥 증명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많이 배우고 리더가 되고 위치에 오르면은 더러 관대해지고 현명해지고 국민을 잘 다스리라고 하는 것이 아마 공부를 하면서 아마 책에도 그렇게 나와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들 소위 말하는 성인이라든지 영웅이라고 하는 자들이 또 옛날에 우리 선조나 조상들도 아마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대통령 소위 말하죠. 국민의 심부름꾼이라고, 신복이라고 합니다. 근데 말들은 그렇게 해놓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딱 무슨 법으로 만들어 놨다고 해도 또 대통령이 됐다고 하면은 온갖 또 특혜를 다 주잖아요. 또 그 불평불만 안 해요. 또 아, 대통령이니까 당연히 그런 대접 받아야지. 그러니까 서로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내뱉었는지 내가 뭐가 되기 위해서 그냥 막 내뱉어 놓고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한 좋은 예가 하나 있어. 저 근래에 저희 측근 중에서 이런 교회에서 일어난 일인데, 뭐 어떤 교회에서 목사가 신방을 왔다고 합니다. 신방을 와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좋은 얘기 많이 해줬겠죠. 예, 그러면서 또 한 말이 뭐였냐면은, 아유, 목사는 어차피 우리 성도들의 심부름꾼이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저의 모든 것을 정말 다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목사는 여러분들보다 낮은 사람입니다. 성도들은 목사 위에 있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인이에요. 목사는 그냥 심부름꾼이고 종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가 더 주인이고 더 목사보다 높은 것이 성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이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사람이 어떤 SNS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대화를 하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글을 쓴 게 목사보다 높은 무슨 성도입니다. 이렇게 이제 글을 썼습니다. 물론 그거를 다 믿지도 않았고 또 다 뭐 진짜라고 뭐 그것이 사실이라고 생각은 안 했겠죠. 그래도 목사 스스로가 그렇게 말을 했으니까 이 사람이 또 그거를 그래도 어느 정도 아, 목사들은 이렇게 겸손하게 말을 하고 목사들이 성도들을 이렇게 생각하나 보다 하는 이제 그런 전제하에서 그런 어떤 SNS에서 글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조금 생각이 깊은 사람들은 아, 그냥 하나의 간접적인 그런 어떤 표현이구나. 어떤 그런 그 목사가 겸손한 마음에서 성도에게 이런 말을 했나 보다 하고 이해하겠죠. 그리고 이해하고 어떨 때는 그냥 웃으면서 넘기겠죠. 그런데 그걸 본 사람들 중에 뭔가 이해력이 좀 떨어진다거나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거나 또 목사를 또 굉장히 또 정말 존중하고 위했던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이 건방지게 뭐 목사보다 높은 게 성도야? 하면서 오해할 수 있겠죠.
근데 오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오해가 생겼어요. 생기다 보니까 뭐 직접적인 나무램은 없지만 뭔가 좀 불편한 그런 어떤 메시지도 또 올리고 나왔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거. 그러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아무리 내가 겸손을 떨고자 또 나를 낮추고자 했어도 그 사람들에게 오해를 줄 수 있는 그 말을 했을 때에 그 당사자의 어떤 모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저 목사는 진짜 자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구나 하면서 저렇게 말을 했을 때 또 그 상대방은 맞아, 어떻게 보면 맞는 소리야. 뭐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고 하잖아. 그게 그 원리겠지. 이렇게 서로 미스텍 인간은 미스언더스투드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면은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이것이 괜히 또 사람들 간에 서로 약간 기분 나쁜 상태로 변합니다. 서로가. 왜? 그걸 이해하고 웃어 넘기면 아무 일이 없는데 뭐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은 또 한마디 글로든 말로든 표현했을 때 어떤 거기에 감정이 섞이다 보면은 오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책임질 수 있는 말들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나의 위치와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달콤한 소리로 상대방의 마음을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지금 이 정치 바닥에서 아주 파렴치한 행동을 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 오르기 전에 달콤한 소리만 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은 그걸 믿고 뽑아준 이런 국민 유권자가 잘못을 저지르고 미련한 짓을 한 거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한 실수를 저지른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이해하고 또 내가 이 말의 뜻을 신중하게 내가 좀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키워야 되죠. 그게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개발을 해야 우리가 이런 셀폰 하나도 잘 다룰 수 있고 이메일 하나도 우리가 서로 보낼 수 있고 그러니까 어떤 SNS도 제대로 할 수 있잖아요. 자기 개발이 없으면 오해만 많이 사게 되고 상대방에게 오해만 주는 말만 많이 하게 돼요. 왜? 소위 말하면은 반문명이 돼버리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내보냈죠. 저 자신 영어가 좀 서투른 사람은 저보고 영어 잘한다고 합니다. 아우, 당신은 무슨 불편이 있어. 그 정도만 영어하면 나는 이 미국 땅에서 행세하면서 살겠네 하고 저한테 말해주는 사람 많아요. 그건 그 사람 생각이에요. 근데 나는 뭐예요? 나의 생각은 나는 반문맹이었고 반벙어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근데 상대방은 자기 개발 안 하고 자기가 노력 안 해놓고 자기가 그러니까 저 자신보다 못하다 보니까 나한테 또 그런 말을 하면서 또 뼈 있는 말을 하죠. 왜? 난 당신만큼만 영어하면은 난 정말 이 바닥에서 나 휘어잡겠어. 그걸 또 뼈 있는 소리 아니에요? 그 정도 영어하면서 너는 지금 또 한 게 뭐 있어? 지금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어? 이거 빈정되는 말이에요. 사람이 살면서 밤낮 빈정, 그러고 조롱, 그냥 항상 업심여기고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살아가는 게. 정말 인간들이 돼가지고 왜 저럴까? 동물, 짐승 뭐가 다를까? 응? 정말 살아가는 게 힘이 듭니다. 그래 자기 개발도 안 하고 협력도 안 하고 타협도 안 하고 모든 책임은 남한테만 전가하고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듯이 그냥 온갖 변명으로 말장난으로 다 자신의 실수를 커버합니다. 그게 맞는 게 아니죠. 근데 이런 소리를 하게 되면은 또 제가 아무도 이름도 없는 존재다 보니까 잘 듣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슨 타이틀을 갖고 있으면은 정말
그 사람이 겪어보지 못한 인생 그저 공부하고 뭐 이렇게 연구하고 설치해서 알아놓은 그 지식 가지고 또 무슨 강연이라도 한다 그러고 유튜브라도 하나 한다 그러면 또 뭐 몇만 명씩 몇십만 명씩 봅니다. 근데 저는 이 세상 경험을 많이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의 방송을 보면은 엉투당뚱한 거예요. 뭐 스님이 자식의 관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신부가 가정의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어떤 뭐 100%는 아닙니다, 항상. 그러나 뭐 90% 이상이 자식 관리를 제대로 한번 해봤겠어요? 가정을 꾸미고 무슨 자식을 낳고 무슨 어떤 부부 생활이라도 제대로 하면서 가정 생활을 해봤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말을 해요. 안 해보고 경험도 안 해보고. 왜? 그냥 책에서 공부하고 뭐 남의 써놓은 글 읽고 조금 무슨 또 이렇게 전문적인 서적을 보고 찾아서 한 말, 그걸 내뱉습니다.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말하는 거와 어떤 사실을 갖고 그저 책 보고 연구하고 공부해서 그 어떤 사실을 말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그 속담이 뭐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하죠. 그 괜히 나온 말 아니에요. 아무리 100번을 들었어도 내가 가서 한 번을 보는 게 더 정확한 것이고 한 번을 보는 게 나의 지식이 되는 거고 나의 경험이 되는 겁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본성불변, 이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조상들 선배들 다 경험한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무슨 박사학위 따고 무슨 뭐 교수가 되고 무슨 어떤 정말 만물 박사가 돼가지고 그런 소리를 한 게 아니에요. 이런 소리들은 경험을 한 사람들의 경험에서 흘러 내려온 소리들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경험자를 존중할 줄 알아야 되고 경험자를 봐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타이틀이나 무슨 어떤 겉으로 보여진 화려한 그 나의 옷차림이라든가 뭐 정말 들고 다니는 이력서의 화려한 그런 백그라운드, 말하자면 프로파일,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보고 배우고 느낀 것, 그래서 내가 그것을 실천하고 행한 행동이 타인에 의해서 제3자에 의해서 저 사람은 그래도 인성이 바로 되고 그래도 생각이 좀 옳은 사람이야 하는 그것은 제3자가 판단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좀 변하십시오. 제발 나 잘난 못해 내가 최고야, 그건 제 바보 같은 소리예요. 뭐 또 있잖아요. 우리가 무슨 그 정확하게 뭐 기는 놈 위에 뭐 걷는 놈 있고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있고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서가 다 있고 그런 존재들이 항상 존재하는데 내가 내 자신을 나는 이 정도의 인간이야 하면서 건방져지고 인간성이 사라집니다.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거는 꼴불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제발 지금 제가 여태까지 좀 말씀드린 것 한번 생각들 해보십시오. 하나도 아마 틀린 말 없을 거예요. 그것이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고 그런 행태고 그것이 인간의 모습들입니다. 남한테 감사할 줄 모르죠. 그런 경험이나 이런 걸 정말 가르쳐주고 보여줌으로써 상대방이 깨닫기를 위해서 어떨 때는 나를 희생하면서 보여주는 것도 있고 남을 도와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고개라도 한번 끄덕이고 감사의 표시라도 해야죠. 눈이 빤히 쳐다보고 지가 저거 뭐 누구는 몰라? 누구나 다 아는 소리 지만 아는 척하고 떠드네 하면서 빈정대는 속마음, 감사할 줄 모르는 그 마음, 특히 우리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강합니다. 첫째, 그것이 우리 한국인들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알고 느꼈다면은 한 가지 말, 오늘 내가
제가 여러분들이 한 말 중에 한 가지라도 느꼈으면은 고개 끄덕이시고 한 가지라도 고쳐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사람은 차츰차츰 겸손의 길로 가는 그것이 첫 단계예요. 남이 한 말, 상대방이 한 말에 한 번이라도 고개를 끄덕였다면 그것이 겸손에 가는 첫 길입니다. 겸손해지십시오. 겸손해지면은 이 세상에서 다툴 일, 서로 경쟁력 또 욕심 사라집니다. 여러분, 오늘 또 제가 행설수설했습니다. 제 말 한마디라도 동의하시고 이해가 가신다면은 한번 바꿔보기를, 본성불변이라고 하지만 한번 우리 이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우리 노력하는 그런 인간이 돼 봅시다. 그럼 그만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남을 존경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땡큐.